이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 가지의 또 다른 함정은 바로 다름 아닌 나는 이미 저거 아는 건데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저거 이미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어떤 자료나 어떤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하나의 새로운 정보가 있었을 때에도 자기가 예전에 알던 것이라는 틀에서 그런 시점에서 그런 자세로 그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반복하는 하나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하나의 제한된 어떤 박스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감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와 이건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대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괜찮은 책이네, 뭐 나쁘지 않네 이러고 탁 넘어가고 내일은 어제와 똑같이 별 다름 없이 새로운 거를 누려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신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띠고 있고 자존심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띠고 있지만은 같은 컨셉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자신이 자신의 발전에 더 관심을 둔 하나의 욕구의 표현력이고, 자존심은 발전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발동되는 하나의 정서적인 컨텐츠인데, 자존심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해야지만 자존심이 중요해져요. 근데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 한번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발전보다 배우는 것보다 자존심이 더 우선인 사람은 자기 보호가 앞서야 되죠. 자기 보호하는데 바쁘지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데보다는 그냥 자기 보호하는데, 자기를 보호하려면은 보통 강한 존재, 사자나 늑대 같은 동물들은 양들 사이에 났을 때 나는 굉장히 강하다고, 나 팔뚝 두꺼워, 나는 굉장히 세 하면서 굳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자가 있다면은 몸은 사자이지만은 정신은 병아리, 수준이야지만 그런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무의식적으로 믿어야지만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약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믿지 않고 있는 이상은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내가 강력한 존재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실수나 뭐 새로운 개념, 오픈마인드 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근본적으로 강력한 존재라는 걸 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뭐 믿을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아는 기정사실이다 했을 때는 실수를 하던 잘못된 정보를 흡수하던 뭔 상관이에요. 실수를 해봤자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길밖에 없을 것이고, 어디 다쳐봤자 상처가 아물면은 거기는 더 강력한 살이 붙던가 뼈가 더 세게 붙을 것이고, 근데 근본적인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자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난 저거 이미 아는 거야에 에너지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난 저거 이미 아는 거 괜찮은 얘기는 이미 아는 거였지 뭐 이렇게 하필이면 판단하려는 사람과 내가 알던 비슷한 얘기 같기는 한데 뭔가 새로운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영상과 이런 사운드를 왜 듣는지 생각해보면은 어제보다 내일은 더 발전하려고 하는 거지 어제까지 살아온 삶에 그대로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다면은 어떠한 자료를 듣던지 간에 틀린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한 뭔가를 배우고 넘어가는 사람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자존심이라는 말 자체가 떠오르지 자체가 않는 그런 멘탈 자세가 돼 있었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은 어떤 멘탈 컨텐츠를 채취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고 적어놔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뭐야 내가 못하는 것만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저런 부분을 내가 배운다면 훨씬 내일부터는 더 금을 많이 캘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똑같은 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듣고 그것은 이제 자신감의 어떤 그 자신감을 연료 원동력으로 한 하나의 흡수력 그리고 학습력 이상의 다른 것은 정신 속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자기 욕구가 중심이 된 마인드와 자기 보호적인 것, 새로운 거를 꺼렵게 하는 것, 자동적인 의심, 자존심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마인드는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만약에 서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같은 초에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인드의 성격 어떤 그 근본적인 구조상 그렇습니다. 나는 저거 이미 아는 건데 라는 태도로 어떠한 강의든 어떠한 내용이든 무엇이든 간에 들었을 때는 특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영상의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서 그 아주 깊은 단계의 이해도와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영상은 디자인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어떤 특정한 결과가 초래하고 이거에 대한 불이익들이 뭔지 인식을 깊이 하고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4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22가지로 나중에는 나눠지지만은 일단 우리가 막 무슨 뇌해부학 내지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긍정적인 레벨, 건강의 레벨, 행복의 레벨,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기여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최고 수준의 행복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목소리를 잘 분리를 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분리를 하는 게임을 평소 때 계속 자연스럽게 터득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 목소리는 주로 긍정적인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로 나눠져 있다는 건 이미 아시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수많은 그 생각 중에 네 가지를 분리되고 또한 중립적인 그냥 아무런 별 의미 없는 일상적인 생각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네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부정적이고 두 가지는 긍정적인 목소리인데 첫 번째 부정적인 목소리 두 가지를 분석해 보자면은 바로 자기 비판적인, 예를 들어서 너이씨 이것도 못하냐? 아유 답답하다 이런 거. 이것도 못해. 거봐 해봤자 안 되잖아. 뭐 할라 해. 이런 목소리들. 바로 남성적인 부정적인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이죠. 이 목소리는 특징이 강력하게 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로 선택을 하고 자기 입으로 머릿속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폭력까지 이어지게 되죠.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 보이고 거봐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 해봤자 안 돼 이런 것들.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것들. 아유 등신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쌍욕도 섞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목소리를 이런 말로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디서 언제 어디선가 무슨 TV 프로그램을 봤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 영화 뭐 막 폭력적인 영화 이런 데에서 그런 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할 때 어디서 과연 누가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딱 새겨놨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많이 무수히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 목소리는 고대 역사 때부터 하나의 존재로서 인격화되어 이 성격이 하나의 그 역사 속에서 명칭이 붙었어요. 가장 최근 우리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대오 크리스천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인물은 바로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존재, 여러분들이 그 존재의 말을 듣는 그 존재는 종교적인 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가장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 즉 종교인들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분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이러한 정신 속의 그 성향, 캐릭터라는 것을 묘사를 하죠.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 근본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 마인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남성적인 이 목소리가 여자든 남자든 뭐 동성애자든 성별과 상관없이 다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근본적으로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것. 그러면은 사실일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작아. 자, 그건 유전인데요. 어떻게 해요? 자, 심지어 그것마저도 거짓말입니다. 에피제네틱스라는 분야는 최근에 증명을 성공적으로 해냈는데요. 과거의 유전학은 그냥 쓰레기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유전학자들이 인정을 하기가 싫어할 정도로 너무 강력한 컨셉입니다. 모든 제약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컨셉이기도 하고요. DNA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어머니가 키가 작았으니까 너도 키가 작을 거야.
뭐 어머니가 눈이 새우처럼 못생겼으니까 너도 못생겼지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여러분 친구들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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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부터 그럴싸해 보이는 제한된 그냥 단순한 이해도를 가진 하나의 현상에 이끌려가는 사고방식에 충실한 아주 제한된 유전 이론은 현대 유전학이지만, 에피제네틱스는 줄기세포가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새롭게 개조되는 것을 증명을 해버린 신 분야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은 어떠한 여자아이든 예뻐질 만큼 예뻐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교실에서 가르쳐주고, 부모들한테 세대에 거쳐서 변화된 하나의 이론만 가르쳐줘도 정신 속에서 발동을 하고, DNA가 가장 정신 컨텐츠에 먼저 발동하는 그런 현상은 실험실에서 쉽게 흔하게 교실에서는 아직 가르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지만 사실인 하나의 정보이죠. 여러분들이 키가 작다는 것은 강력하게 믿고 있으신 분들만 나는 키가 작은 게 맞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오랫동안 그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키가 작아서 불만인 것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내가 못생긴 건? 그 수만여 년 동안 못생겼다고 자기 자신을 비판해가면서, 심지어 신체적인 조건까지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못생겼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닮아서 굉장히 예쁜 아가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20, 30대 됐는데 갑자기 골격구조부터 해가지고 호르몬의 균형부터 가지고 완전히 바뀔까요? 그런 현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거짓말의 아버지, 비판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치명적인 목소리는 바로 부정적인 여성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소위 말해서 아이 그래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돈 슬쩍 하고 넘어가,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상당히 얄팍한 낙관성이죠. 에이 오늘만 숙제 제껴도, 에이 오늘만 그냥 땡땡이 쳐도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꼬시는 하나의 그냥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굉장히 얄팍하게 단기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세게 추락하는 우리 전 통령님을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때 최고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와 저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고 막 와 멋져, 막 거봐 성격이 저렇게 더러우니까 사람이 사업을 잘해, 성격이 저렇게 얄팍하고 저렇게 사람 속일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지 사업 마인드는 잘 되는 거야, 이랬는데 다음날에 깜빵에 가는 거는 몰라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해 그 얄팍한 어떤 유튜버가 이제 제 컨텐츠를 그대로 카피하고 제 사진까지 자기 프로필로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바로 좀 약간 웃기는 경우인데, 이 임한수라는 이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마치 저인 척 하면서 제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어떤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우리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제 컨텐츠를 카피하면서 이제 제가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시는데 상당히 얄팍한 거죠. 이 임한수라는 분, 나중에는 이 배경 화면을 바꾸셨더라고요, 급하게. 근데 영상들 보면은 진짜 코미디예요. 진짜 저인 척 하면서 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시 그 사람이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단지 이제 뭐 제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시를 알지만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 한 번만 이번만 그냥 눈 감아주자, 이런 마치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부패한 정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무의식 속에, 무의식은 본인은 솔직히 의식적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낙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 이미 한 행동이고 이미 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이 외부적인 자기 상황에서 발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임한수라는 사람들의 팬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가짜 상품을 만들고 아예 내용물이 텅 비어있는, 썩어있는 하나의 포장지만 예쁜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외부에 정확하게 하나의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이 물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미 행동까지 옮겼다는 것은 거기서 걸리지 않는 이상 어디서 딴 데서 더 세게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단기간에 갈 수 있을 것처럼 환상에 적게 만들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먼 길을, 가장 멀리 돌아가던가 정반대길을 가고 있게끔 무의식적으로 솔직한 가짜 성공, 세게 한 방에 세게 추락하는 가장 성공의 환상을 느껴보게 맛배기만 딱 하게 한 다음에 가장 심각한 우리 최순실의 케이스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세게 추락하고 그 추락하는 속도가 제일 강력하여 제일 세게 부상을 당하는 그런 마인드, 그것은 바로 그래 이번 한 번만 넘어갈 수 있어 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어떤 코너를 자꾸 이렇게 코너를 가면 안 되는 길을 그냥 자기 모르게 눈 감고 부패한 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것도 유대오 크리스천 배경에서는 성경책에서는 바빌론의 창녀라고 묘사가 되고, 많은 종교적인 저희는 종교적인 채널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종교가 정신의 세계로 잘 표현을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창녀라는 하나의 그 캐릭터 내지 그 아키타입 전형으로 대중문화에서는, 종교계에서는 이해가 되고, 아주 고대사회 때부터 이 목소리를 내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 이 존재를 표현을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저거 이미 알아 하면서 어떤 자존심, 자신의 나약함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감정인 자존심 보호 모드로 들어갔을 때 나는 저거 알아 라는 그런 게 자동적으로 탁 되면서 원래 새로운 정보로부터 고립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방금 제가 얘기한 부정적인 남성 목소리 그리고 부정적인 여성 목소리의 그 새로운 정보를 놓친 만큼 더 뒷배경에서 듣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냥 어떠한 영상을,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책을 읽던지 간에 난 이걸 알아 하면서 본다는 것은 막대한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남성 목소리 그리고 부정적인 여성 목소리의 대표 목소리가 저거 이미 아는 건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더라도 엉터리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착각하지만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엉터리로 그냥 알고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인식을 확실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마인드, 멘탈 자세, 그 눈, 귀, 어떤 문이 열린다는 거죠. 마인드에 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포지티브한 멘탈 목소리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죠. 포지티브 남성 목소리는 이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남성 제가 4가지 목소리가 있다고 했죠. 4가지 전형, 머릿속에 하는 생각들의 목소리. 포지티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없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을 구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들 내에 자체적인 그런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포지티브 남성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실패하면 뭐? 실패하면 배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오늘 관둘 거 아니잖아. 그치? 내일 관둘 거 아니지. 오늘 저도 계속 할 거지. 할 거면은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해. 저도 상관없어. 멘탈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인드로. 시합을 나갔어. 킥복싱 시합을 나갔는데 너 제가 몸에 문신 있는 거 가지고 쫄았어? 근데 너는 성실하고 근본적으로 정신이 되잖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되잖아. 너는 네 운명의 신이야. 가서 지배하고 와. 그래가지고 졌다 해도 멘탈로 이긴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챔피언십에서 어떤 격투기 챔피언십에 나갔다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챔피언십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신감, 내부적인 자신의 등치와 외모와 뭐 어떤 근육의 힘과 지능하고 상관없는 독립된 내면적인 정신적인 자신감, 거기로부터 트로피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트로피로부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트로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근육 연습량 가지고 늙어가면서 따는 트로피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좀만 깊이 솔직하게 진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바로 우승 트로피는 자신의 무한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합에 나가서 지던 이기던 너는 너 운명의 신이고 너는 격투계의 어떤 프로디지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신격투가야. 이런 마인드만, 그 마인드 외에 어떠한 다른 마인드도 침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멘탈로 갔을 때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두려워하는 마인드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합에서 졌을 때 과연 마인드가 꺾일까요? 아니면 더 강력해질까요?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남성적인 긍정적인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소리로 자기 마인드에 이런 목소리들이 압도적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될 때까지 그런 자료를 보시고 반복하시고, 그리고 반복은 아주 설득적인 긍정 세뇌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여성의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긍정적인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고, 그걸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긍정적인 어머니 목소리가 네 번째 긍정적인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그것은
거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충분히 같이 공유해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보를 그냥 공유를 해. 그냥 줘버려. 어떻게 되는지. 너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오픈마인드 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베풀고,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거라. 화내지 마. 괜찮아. 차분하게 마인드를 가져. 마음속에는 폭력적인 마인드가 필요 없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오히려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협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더 빨리 얻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 뭔가 양분을, 뭔가 어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연 션이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지금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를 개조시키고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허용하는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3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똑같은 일주일의 시간을 줬을 때, 집을 지어라 했을 때 어떤 그룹이 더 진도가 빠를까요? 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6명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3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일주일간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어떠한 그룹이 더 진도가 빨리 나갈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6명, 긍정적인 사람은 3명. 부정적인 마인드, 아까 부정적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자기 자신 비판적인, 남을 비판하는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주로 머릿속에서 말하고 다니고 듣고 다니고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룹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6명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선 긍정적인 아버지의 마인드, 긍정적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인드, 아버지의 용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3명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일주일에 집을 더 많이 완성을 한다든지 진도를 나갈까요? 분명히 저쪽엔 사람이 더 많고 근육도 많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말을 하고 듣고, 그러고 그쪽에 치중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협력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협력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6명이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60명, 70명이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완벽하게 긍정적인 목소리들을 주로 집중하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수가 작아도 그냥 몇 시간 후면은 벌써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협력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 여러분 솔직히 알 수 있듯이 그런 60명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이랑 그냥 3명의 단순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랑, 그런 수많은 목소리들이 머릿속에 있다면은 어떠한 목소리가 더 사회적인 임팩트, 타격감이 더 셀까요? 어떠한 사람이 더 긍정적인 타격감과 부의 상징과 성공의 상징과 건강의 상징, 행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이것은 답이 어렵지 않는 퀴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는. 단 부정적인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어떠한 목소리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물질적인 뭐 자석 간에, 그리고 중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발 신고 저기 바닥에 기어 다닐 수 있고 이런 데만 중력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보이는 세계에서 표현된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세포보다 더 미세한 그 안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더 쪽이고, 더 우리 눈에, 여러분 눈앞에 DNA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DNA 안에 있는 물질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단백질이랑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원소 기호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무슨 일렉트론, 프로톤, 뉴트론 이런 알갱이들까지 보일 수 있나요? 그럼 그 알갱이들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물질은 여러분 눈앞에 구조랑 메커니즘을 볼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실험실에서 감지가 가능한가요? 아직도? 과학기술로?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중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24시간 100%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긍정적인 사건들을 끌어당기게 있어요. 현실 공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중력이. 그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 사고가 난다면은 여러분들을 칠 그 운전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기업을 건설하면은 그 기업에서 근무할 천재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원초적인 쉬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쉬운 단계로 제가 최대한 설명한 겁니다. 실제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에서 전혀 다른 룰과 법칙을 따르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최대한 제가 한 겁니다.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빛은 중력이고, 그쪽으로는 제가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저한테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냐요? 이미 자유로워요. 그거보다 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하여 밖에 물질적인 현실의 구조가 바뀌고 반응한다는 것은 최고의 자유입니다. 단 물질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실제로 현상으로 팍 일어나는 거에 대한 하나의, 게임해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딜레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늘 클릭하면 내일쯤에 효과가 난다든지 일주일 후에,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무게가 있는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게가 기본적으로 다 주어진, 공기는 뭐 철보다는 덜 무겁겠지만은 중력권 안에 이 파장 세력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에 의한 주파수로부터 모든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생각으로부터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죠.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안 좋은 느낌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에서는 좋은 느낌이 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쟤한테 내가 말 걸었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제가 나를 뭐야 찌질해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데 어떡하지? 그거는 부정적인 컨텐츠가 있어야지만 두려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들었다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한 거예요. 한 번 이상. 자, 내가 저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제가 오케이를 하면 어떨까? 그럼 진짜 기분이 좋을 거야.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겠지. 진짜 내 첫사랑인데 한번 말을 걸어보자. 진짜 저기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설레이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짝사랑이라는 게. 거기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돼요. you know? 저기 심지어 가가지고 여자가 싫어 이렇게 말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분이 용기라는 자신감이 더 생겨요. 얘네들은 꿈도 못 꾸는 애한테 내가 도전을 해봤다. 옆에 거봐 안 되잖아. 거봐 넌 역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 자체가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지네들은 인지한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찌질한 목소리를 하는데 쟤네들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신세계로 돌입할 수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는 옮겼기 때문에 이건 명예의 트로피, 명예의 상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커가지고 돈하고 외모가 없어도 연예인들하고 사귀고 다녀요. 왜 일반인이 연예인들하고 사귀는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TV에 나오죠. 누구랑 결혼했다. 일반 회사원이랑. 자, 그런 면에서 자꾸 저한테 왜 저는 자유를 못 찾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물질적인 현실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더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어요. 이게 최대의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깊이 이 영상을 다시 보고 무의식 속까지 진짜 여러 번 보고 그냥 집중을 안 하더라도 틀어놓고 차에서도 틀어놓고 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그게 발동을 한다면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는 괜찮은 얘기고 깊은 컨셉이다.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평소 때 10시간 동안 일을 하면 피곤하다고 할 것을 이유가 필요 없이 이제는 10시간 30분 일해야지만 피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아니면 12시간 하고도 잠을 덜 자고도 피곤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억지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무의식적으로 왠지 모르게 어제보다 더 했는데 10% 20% 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서야 피곤하다는 목소리가 더 늦게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그 DNA가 그 목소리와 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반복의 설득력을 통하여 발동이 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보통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깊이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남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최고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주 보시고 그리고 더 진짜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마인드를 그 어떤 학습 자신감 마인드를 진짜 깊이 행동까지 옮기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더 널리 퍼뜨리고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시고 다니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것이고 더 크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